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보고서 보면서 간단하게 리뷰해볼까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매입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될 내용이 많은 보고서니까 분기별로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4개로 나눠놨는데 이 중에서 중대형 상가가 고객분들이 흔히 매매하시는 건물이죠. 오늘은 이 중대형 상가 임대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를 좀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이 충북, 경기, 인천 이런 곳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소득 수익률하고 자본 수익률을 합친 지표인데 소득 수익률은 말 그대로 건물 운영으로 임대료 받고 하면서 버는 돈 얘기고 자본 수익률은 지가 상승, 가치 상승으로 버는 돈을 얘기하죠. 근데 보면 소득 수익률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요. 평균이 0.85%인데 서울이 0.68%입니다. 심지어 제주도보다 낮습니다, 서울이. 소득 수익률은. 근데 자본 수익률은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0.29%인데 서울이 0.56%로 전국에서 자본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결론적으로 이것만 봐도 시세 차익 기대해서 건물 매입하려는 분들은 인서울이 답이라는 얘기가 되죠. 이거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나 인천 이런 지역에 임대료 짱짱하게 잘 나오는 건물도 많죠. 지방에도 그렇고. 은퇴하고 따박따박 나오는 임대료가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면 꼭 서울이 아니어도 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 연락 주시는 고객분들 중에 임대료만 보고 건물 매입하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대부분 차익이 더 우선순위인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서울 내에서 답을 내시는 게 맞겠죠. 내가 건물을 매입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지역 선정도 달라져야겠죠. 제가 서울 지역 건물만 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서울 지역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심이라고 하는 이제 명동, 을지로, 종로 이쪽이랑 강남, 영등포, 신촌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하나씩 볼게요. 도심 지역에서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입니다. 소득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화문이고 자본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을지로로 집계가 됐어요. 도심 지역은 공실률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명동도 있고 해서 지금 명동이 22.4%로 도심 지역 중에서는 아직까지 공실률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 5.4%가 줄었어요. 확실히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긴 한데 아직 갈 길이 좀 멀죠. 좀 더 회복세가 붙어야 할 것 같고요. 임대료는 뭐 당연히 명동이 1등이죠. 제곱미터당 19만 5천 원 정도 평균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남 지역 볼게요. 강남에서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이 남부터미널로 나왔어요. 지금 투자 수익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한 곳들을 보면 교대역, 남부터미널, 방배역 내방역, 설해마을, 신사역 요렇게만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줄었어요. 오히려 관공서 기반으로 한 이 교대 상권 같은 곳이나 항아리 상권, 설해마을 이런 곳들이 안정적으로 임대가 유지되면서 투자 수익률에서는 선방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소득 수익률을 보면 강남에서는 남부터미널이랑 이 테헤란로가 가장 높았고요. 자본 수익률을 보면 남부터미널 그리고 교대역이 높게 집계가 됐습니다. 공실률을 한번 보면 청담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논현역이 높게 집계가 됐어요. 청담은 전분기 대비해서 공실률이 약간 줄었네요. 근데 사실 청담은 건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매입 희망하시는 분들과 얘기 나눠보면 공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뭐랄까 임대 수익보다 입지의 선점이 더 중요하신 분들도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건물 가치를 낮게 만드느니 그냥 공실로 두겠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시고 진짜 일반적인 지역이 아니긴 하죠.
강남에서 공실률이 가장 낮은 곳은 압구정으로 집계가 됐네요. 진짜 요즘 압구정의 핫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설해마을도 공실률이 낮은 편이죠. 제가 일전에 설해마을 그 로드뷰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상권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고요. 대로로 보면 강남대로, 도산대로, 테헤란로 중에서는 도산대로가 공실률이 가장 낮네요. 확실히 최근 도산대로 라인 선호도가 많이 올라온 게 느껴지죠. 임대료를 보면 강남대로가 제곱미터당 10만 7천 원 정도로 임대료 평균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임대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테헤란로였고 교대역, 도산대로, 압구정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교대 상권이 진짜 탄탄한 상권 중 하나죠. 그래서 서초 지역 건물 매입하려는 분들이 서초역하고 교대역 일대 상권 가장 먼저 검토하시는 곳 중 하나인데 여기도 뭐 엄청 높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고 매물이 많이 없어서 투자 접근이 좀 어려운 곳이죠. 다음 지역 또 볼게요. 영등포 신촌 일대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당산역이 좀 압도적으로 높죠. 소득 수익률이랑 자본 수익률 모두 원탑인 곳이 당산역이었습니다. 제 유튜브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면 예전부터 제가 당산역, 영등포구청역 이쪽 지역 투자 가치 확실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던 거 아실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실률도 한번 보면은 영등포역이랑 홍대 합정 쪽이 공실률이 조금 높게 나왔네요. 홍대 쪽도 코로나 이후로 상권이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공실률 변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망원역이랑 당산역이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은 편이고요. 임대료는 홍대 합정 쪽이 제곱미터당 6만 6천 원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꼬마 빌딩, 상대적으로 좀 소액 건물 투자하려는 분들이 분명히 눈여겨볼 만한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지역들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곳이 해화동입니다. 자본 수익률이 1.02로 가장 높게 집계됐어요. 1분기에 해화동에서 이렇다 할 거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높은 자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곳이 뚝섬, 목동, 또 불광역, 용산역, 잠실세내역, 천호 이런 곳이거든요. 뚝섬은 성수동 집가 상승 말할 것도 없죠. 목동은 탄탄한 배우 세대와 학군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곳 중 하나고 용산도 뭐 말할 게 없는 곳이죠. 천호도 강동구 상권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 소득 수익률에서는 서울대 입구역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외에도 성신여대, 또 경희대 이런 다른 대학 상권들도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세대 탄탄한 곳들이나 일자리 많은 곳들이 소득 수익률이 확실히 높게 집계가 되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내 땅 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느냐가 소득이든 자본이든 수익률과 연관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원리죠. 공실률을 좀 보면 독산 시흥 일대가 공실률이 24.2%로 가장 높게 집계가 됐어요. 서울시 내에서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역 1위는 바로 독산 시흥 일대였습니다. 명동이 22.4%였는데 명동보다 지금 더 높아요. 반대로 공실률이 낮은 곳은 이태원이 1%로 가장 낮고요. 신림역, 구의역 1, 2%대로 낮은 공실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서울대 입구역이 제곱미터당 8만 1,000원, 그리고 건대 입구가 제곱미터당 6만 8,000원 정도로 높은 편이었고 용산역이 임대료 상승률은 가장 높아요. 지금 가장 핫한 상권 중 한 곳이 용리단길인 만큼 주변 상권 확장으로 인한 상승률이 반영이 된 거겠죠. 이렇게 서울 지역 임대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이 보고서 꾸준히 보시면 확실히 도움 되실 겁니다. 흐름이나 이런 것들 보기에도 좋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마포 쪽에 건물 매입을 고민하고 있다 하면은 20년도부터 해서 그 마포 지역 부분 동향을 쫙 한번 보시는 거죠.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보면서 고객분들께 같이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공실률도 이렇게 쫙 봤잖아요. 보면 강남이 빌딩 시장 불장일 때 워낙 많이 손바뀜되고 개발 행위가 일어나고 하면서 이면에 이면 막 곳곳에 근생 건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 시장도 역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강남도 역시나 공실이 여기저기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 매입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전체 다 직접 사옥 운영하시려는 분들과 임대 목적이신 분들의 방향성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 사옥으로 쓰실 분들은 사실상 차익형, 선점의 개념으로 그 자리를 깔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강남에 답이 가장 많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자본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이니까요. 사실 근로소득보다 부동산 깔고 있다 버는 돈이 더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자금적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면 강남에서 답을 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차익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일부만 쓰고 일부는 임대를 줘야 되거나 거의 대부분 임대를 놔야 한다는 분들은 무조건 강남만 고집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강남이 차익 부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차익을 기대하려면 분명히 보유 기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걸 지탱하게 해주는 게 결국 임대 수익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강남이라고 해도 목적에 맞지 않는 엄한 곳 들어가면 까딱하다가는 임대 수익 안 나와서 계속 이자만 메꾸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차익이고 뭐고 못 버티게 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공실 리스크가 좀 더 적은 곳에서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입지를 고르는 게 더 맞으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강남 들어가겠다고 막 도로도 엄청 좁은 이면에 막 전부 다 주택밖에 없는 곳에 무작정 리모델링하고 신축해 놓는다고 임대가 잘 맞춰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물 매입 목적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불로소득이라는 건 이제 정말 옛날 말인 것 같아요. 건물 투자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요즘은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불로소득이었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알아볼 것도 많잖아요. 또 그만큼 좋은 정보들도 많이 오픈되어 있고요. 이런 자료도 얼마나 좋아요. 전문가들이 다 조사해서 알려주는데. 선품 발품 팔아서 좋은 정보 얻어서 내 투자에 얼만큼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다들 이제 본업이 있으셔서 매번 이런 자료들까지 일일이 다 찾아보긴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근데 제 고객분들은 제가 대신 보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활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투자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